바이든 침해 밈이 인터넷에서 좀 흥했잖아요. 프레지던트 윤보선 관세를 부과하겠어 뭐 어쩌둥 협상을 시작하지 비스마르크.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2월 20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제로데이입니다. 로버트 드니로 주연이고 제시 플레먼스, 리즈 카플란 등의 배우도 출연했고요. 장르는 정치 스릴러라고 해야 하나? 작품이 공개된 후에 로튼 토마토 보니까 평이 좀 갈리더라고요. 토마토 썩었고 팝콘통도 엎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50%는 넘겼으니 그리 심하게 호평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라고 생각해서 일단 6화까지 정주행을 다 했고요. 보고 나니까 로튼 토마토 점수가 왜 저런지 납득이 가더라고요. 장점과 단점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 작품입니다. 장점은 일단 재밌습니다.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고 그 범인을 찾는다는 게 기본 내용인데 되게 긴박감 넘치는 내용이고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집중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결국 최후에 드러나는 진상, 사이버 테러 사건의 진짜 범인 혹은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개 흥미진진한 떡밥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정리되거나 그냥 맥커핀 수준이었다는 거, 그런 게 좀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약간 우라사와 나오키 만화 버는 것 같았어요. 몬스터나 20세기 소년 같은 스케일 큰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이잖아요. 떡밥은 엄청 요란하게 뿌려놓고 막상 드러나는 진상은 이게 뭐야 싶은 게 좀 있죠. 제로데이의 스토리도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 없이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로버트 드니로, 사실상 단독 주연 작품이에요. 거의 원맨 쇼를 하십니다. 이분은 뭐 너무 대단한 배우이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뭐랄까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긴박한 스릴러 작품에서 단독 주연으로 이 정도의 포스를 보여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캐릭터는 조지 멀린이라는 이름의 미국 전직 대통령입니다. 작품 내에서 대통령 재임 당시의 평가가 언급되는데 그 평가가 되게 놀라워요. 진보와 보수 양진영 모두에서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양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죠. 물론 극단주의자들한테는 공격받은 것 같지만 아무튼 재임 당시 평가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대부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최악이라는 평가이고, 퇴임하고 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또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이전 대통령은 되려 평가가 올라가는, 다시 보니 선녀, 그런 여론이 일반적으로 벌어집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그게 대중들의 기본 스탠스예요. 항상 지금 대통령이 최악.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 조지 멀린에 대한 평가도 재임 당시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올라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지 멀린은 재임 당시에 되게 파격적인 행보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제도가 다르지만 이거는 한국인이 제가 느끼기에도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바로 재선 도전을 안 한 겁니다. 대통령 시절에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 인기가 좋든 안 좋든 재선 도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당장 최근에 바이든이 재선 포기를 하고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로 나왔지만 바이든은 너무 고령이라서 건강 이슈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재선 포기할 만했잖아요. 그런데 조지 멀리는 일단 재임했던 시기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예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의 나이는 배우 나이랑 비슷하게 80 언저리인 것 같지만 대통령 재임은 60대나 70 언저리 나이 했던 것 같거든요. 요즘 다들 젊게 사니까, 특히 정치인들 대부분 상류층 부자니까 건강관리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80 넘으면 좀 정치활동하기는 힘들구나 하는 거지 70대까지는 대부분 쌩쌩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이슈도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재선 도전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좀 숨겨진 이유가 있었고 이 내용도 후반에 밝혀지는 스포일러입니다. 아무튼 재임 당시에 일도 잘했고 진보와 보수 양진영의 인기도 좋았는데 특이하게도 재선 도전을 하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가 이 작품의 주인공 조지 멀린이고요. 이 캐릭터의 모습을 보면 재임 당시에는 어떤 대통령이었을지 상상이 가요. 인물도 되게 강인하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특히 연설을 하는데 그 말에 막 힘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엄청 나이 들어서 노쇠한데도 저런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젊은 시절이나 대통령 재임 때는 정말 대단했겠다,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저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뿔테 안경을 계속 끼고 나오는데 점점 외모가 마틴 스콜세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젊은 시절부터 마틴 스콜세지의 페르소나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두 사람 얼굴이 점점 똑같아져.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가면이 되어도 구분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그 주인공 할아버지, 이분하고도 점점 닮아갑니다. 셋이 진짜 동일인 같아. 아무튼 조지 멀린이란 캐릭터가 단독 주인공으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데 일단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는 집에 대해 무슨 황제니 아방궁이니 하면서 반대쪽 진영에서 엄청 트집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권 정치인들은 진짜 무슨 귀족 같은 느낌이라서, 게다가 미국이 원래 땅도 넓으니까 상류층 부자들 사는 집은 면적부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조지 멀린도 아주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근데 딱히 엄청 호화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도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숲에 둘러싸인 넓은 부지의 저택에 살고 있고, 초반에는 이 사람의 루틴을 보여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깅을 하는데 항상 개를 같이 데려가서 산책도 시켜줍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집에는 옆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다 있죠. 정계를 은퇴했지만 그래도 매일 무슨 보고 같은 걸 받아요. 그런 전직 대통령의 생활을 처음에 보여주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사이버 테러가 터져요. 그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 시리즈 4편, 이 영화는 괜히 뭔가 디지털스러운 느낌 내려고 제목도 다이하드 4.0이었죠. 아무튼 그거에 나온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이하드 4.0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미국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장악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하나씩 저지르면서 위력 과시와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로데이에서는 그렇게 특정 목표와 타겟으로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동시에 다 꺼버립니다. 딱 1분만.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를 띄웁니다. This will happen again. 이 일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분 맛보기 보여준 다음에 이것도 할 거지롱 하면서 겁주는 겁니다. 그런데 딱 1분 동안 나라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꺼버린 걸로 상당히 큰 사태들이 벌어져요. 사망자만 3,000명인가 그 이상 발생합니다. 부상자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비행기가 한 서너 대 추락했다고 나오고요. 또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 꺼져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거는 나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건을 저지른 범인 중 하나가 우리도 이만큼 많이 죽을 줄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1분 딱 꺼버린 걸로 3,000명이 넘게 죽어버리니까 진짜 엄청난 테러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멀웨어 때문이에요. 대다수 국민의 휴대폰에 깔려있는 어플, 그 어플이 멀웨어를 씹는 도구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이나 뭐 그런 어플.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야겠죠. 이 멀웨어로 계속 테러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멀웨어를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제거를 해도 또 심어버릴 수 있으니 멀웨어를 씹는 어플도 특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범인을 찾아야죠. 미국에 많은 수사기관이 있지만 이번 테러를 수사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의 모든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테러가 벌어진 날은 제로데이라고 명명되었고요. 이 새로운 조직의 이름은 제로데이 위원회입니다.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이에요. 거의 초법적인 그런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장도 없이 수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까지도 허용이 돼요. 비판은 받겠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강한 조직이 의회 승인하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밝혀지는 내용이지만 이런 막강한 조직이 탄생하는 것까지도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범인들의 의도를 딱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막강한 조직의 수장으로 이미 정계를 은퇴한 전직 대통령 조지 멀린이 임명되어 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 테러 범인들이 예상을 못한 허를 찔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 임명 권한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미첼이라는 이름의 흑인 여자 대통령이에요. 이 작품의 제작 시기를 보면 바이든 다음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걸 예상하고 혹은 기대하고 이렇게 만든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트럼프죠. 아무튼 이 작품에서는 미첼이라는 흑인 여자 대통령이 조지 멀린을 이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신의 한 수, 이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치명타가 되는 선택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스포일러도 아니고 뻔히 예상이 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테러를 저질 정도면 정말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방해 공작들이 벌어집니다. 조지 멀린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을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실을 가려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연박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조지 멀린 치매설 1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람 치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소설로 치면 믿을 수 없는 화자처럼 시청자가 이 주인공을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작품 각본에서 되게 교묘하게 이 치매라는 장치를 깔아놔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하나가 밝혀지거든요. 전자파인지 뭐 정확한 수단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치매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무기인 거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외국 지도자나 뭐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되게 나쁜 짓이잖아. 아무튼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게 밝혀지지만 그거를 조지 멀린한테 썼는지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되게 연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관련해서는 바이든 치매 밈이 인터넷에서 좀 흥했잖아요. 프레지던트 윤보선 관세를 부과하겠어 뭐 어쩌둥 협상을 시작하지 비스마르크 뭐 이런 거. 이 작품에 치매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게 바이든 치매 밈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초반에는 조지 멀린이 엄청 삽질을 많이 해요. 엉뚱한 사람 잡아와서 고문하고 그러니까 원래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비난 여론이 강해지고 나중에는 극단주의 세력이 와가지고 조지 멀린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연박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치매에 걸린 건가 하고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지 멀린은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의 드라마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벌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스릴 넘치기 때문에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미있는데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연막을 너무 지나치게 깔아가지고 내용 따라가기도 벅찬데 주인공까지 치매에 걸렸는지 의심하면서 믿을 수 없는 화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거의 뭐 추론 포기, 됐고 빨리 진실이나 말해줘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요.
같고요. 다만 이거는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거는 역시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실이 처음에는 좀 황당하긴 해요. 이것도 또라이들 아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바로 에이 이 작품 별로 하면서 낮은 평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곰곰 생각해 보니까 특히 뭐 세계 정세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또 리뷰를 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서 디지털과 SNS 시대를 만든 유명인들의 인터뷰 영상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정보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한 오판이잖아요. 올바른 판단은 무슨?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리는 거, 제가 볼 때 이거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진실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어요. 정반대의 진실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패러독스죠. 진실은 하나인데 어떻게 정반대의 진실이 있을 수 있냐고.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지. 그런데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사람들이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정반대의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갈라져서 끝나지 않을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이 제로데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결국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거짓과 진실에 대한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벌어지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내용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중간까지 재밌게 보다가 범인의 실체가 드러난 내용에서 조금 평가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벌어지는 내용에서 평가가 확 올라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재미도 확실하게 있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생각해 본다고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머리 아파. 진짜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제로데이 저는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1000불이던데 솔직히 왜 1000불인지 모르겠어요. 마약 장면이 나와서 그런가? 그래도 1000불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무거운 주제와 묵직한 작품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내용 전개를 좋아한다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단독 주인공 배우 로버트 드니로 정말 명불허전. 왜 로버트 드니로가 지난 수십 년간 최고의 배우 중 하나였는지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나이든 모습으로 이 정도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출연진 중에서 제시 플래머스가 조지 멀린을 보조하는 측근 역할인데 뭔가 이런 작품에 이런 역할로 제시 플래머스가 출연하는 게 이제는 거의 당연하게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원래는 살이 이렇게 좀 쪘던 이미지잖아요. 살 빠지니까 오히려 못생겨 보이는데? 뭐 그래도 연기는 여전히 잘하고요. 그리고 주인공 조지 멀린의 딸 역할로 리지 카플란이 나오더라고요. 딸도 아버지 따라서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고 아버지가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되는데 딸은 그 조직을 감시하는 감독관 같은 걸로 또 임명이 돼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아니 가족끼리 제대로 감시를 하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녀 관계가 뭔가 또 미묘해요. 딸과 아버지의 대립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리지 카플란이 퀸카로 살아가는 법에서 제니스 역할, 그리고 클로버필드에서 말레나 역할, 그 후에는 뭐 더 인터뷰, 나우 유 시미 투 이런 영화에서 봤었고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여전히 젊어 보이고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이 배우를 봐서 반가웠습니다. 그 외에 여자 대통령 역할로 블랙팬서에서 트찰라 엄마 역할로 나왔던 안젤라 바셋, 그리고 조지 멀린의 아내 역으로 본 시리즈에서 파멜라 랜디 역으로 나왔던 조안 알렌, 뭐 이런 배우들 출연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원톱 주연 작품이지만 조연들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았고 배우들 모두 좋은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배우 얘기를 끝으로 제로데이의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